자, 저와 같이는 오늘 밤 이 따뜻한 부동산 이야기로 여러분들 마음속을 좀 데웠으면 하고요. 항상 부동산 판단은요 냉철하게 해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제가 오늘 잠깐 운동을 좀 하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에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바른 소리 잘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죠? 아첨하고 영어로는 이제 플래터라고 하는데, 플래터라고 하는데, 아첨하고 남 듣기 좋은 말, 이거 하는 거는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남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은요, 하기가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네란다. 주변에 형이든, 직장 선배든, 상사든 간에, 의미 없이 하는 말 있잖아요. 의미 없이 하는데, 상대방을 좀 띄워주는 그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분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점, 이건 상당히 어려워요. 예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에서 한 남성분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본인이 수영을 어릴 때부터 했대요.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수영,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라고 해서, 일단, 저부터 한 바퀴 돌고 오래요. 돌고 오더만 자기가 이제 코치를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깨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한 바퀴 돌겠대요. 본인이 돌겠다고 하더만, 왕복이 50m고, 한번 이제 레인이 25m인데, 본인이 이제 한 10m 정도까지 잠수해서 갔었고, 그 다음에, 상체가 물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자유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이랑 왼쪽에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오른쪽이 한 10cm 정도 수면 위로 올라왔으면, 왼팔도 10cm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왼팔은 전혀 올라오지 못하더라고요. 딱 바로, 그게 바로, 뭐라 하더라? 이 몸이,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왼팔을 들 때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오른팔을 들 때는 왼쪽으로 기울여야지. 이게 바로 물에서 이제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영을 하시는 분이 왼팔을 잘 못 드는 이유는요, 몸을 회전을 시키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야기해 줬어요. 오드만, 자기의 단점을 좀 이야기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왼팔이 안 올라간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오른팔은 올라가는데 왼팔이 안 올라가시더라. 그 부분 좀,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상당히 기분 나빠하면서 바로, 옆 레인으로 가가지고 수영을 하더라고요. 참, 그런 게 보면은, 저는 솔직합니다. 솔직하게 제 있는 그대로 생각을 이야기 드리지, 여러분들한테 절대 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다른 말로 호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렇게 진실되지 못한 말은요 발목 잡혀요. 발목 잡힙니다. 의미 없이 하다가 매번 식사하러 가시죠, 술 한잔 하시죠, 이렇게 의미 없는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요 언젠가는 맨날 밥 먹자고 하더만 이 인간 먼저 밥 먹자고 안 하네, 밥 먹자 약속도 잡으려고 안 하네, 그냥 빈말이겠구나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언젠가는 언젠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그게 딱히 와닿지 않는 거죠. 진실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하지만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진실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발목 잡을 일도 없고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야기한 걸로 해서 발목 잡힐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서론을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려보았고요. 그래서 늘 솔직해지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왜곡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나중에 추후에 이제 다가오는 2023년 이 부동산 투자장에서는요 우리가 냉철한 판단력으로 시장에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한님 반갑고요, SN님 반갑습니다. 오지 맙소사님 반갑고요, 미니님 반갑고요, 엉망님 반갑습니다. 정지희님께서 맞아요, 옳지만 싫은 소리는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박박균이 반갑습니다. 모든 말씀에 귀 쫑긋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제 정말 친한 지인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 부동산이라는 시장이 정말 비탄력적이라서 한번 꺾이면 진짜 이 심리가 와장창 꺾이더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행히 이제 집을 좀 팔고 이제 바로 갈아타기란 거죠. 그 친구는 이제 다행으로 이제 팔고 갈아타기 했으나 갈아탄 집이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갈아타기 전에 그 친구가 집을 팔았다고 이야기하길래 이제 이야기해줬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하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 생각은
좀 더 기다려라. 2023년에 엄청난 폭락장이 또 매수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 어차피 집을 팔았으니까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지역과 그런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고 내년에 막대한 역대급 기회가 찾아오면 그때 가서 한 채를 매수해서 전세로 세팅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상황이 그렇게 맞지 않아가지고 급하게 또 이사갈 집이 또 필요해서 매수를 했는데 또 이제 만났죠. 매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좀 하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미 결정난 일 이제 또 해결책 그리고 플랜을 세우는 게 낫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년에 좋은 기회가 오는 건 맞다. 좋은 기회가 오는 건 맞는데 그때 정말 내가 원했던 30평대 아파트가 가격이 저렴해지면은 그때 한 채를 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앞으로 거주할 집, 이사갈 집이죠. 거주할 집 담보대출로 땡겨가지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는 전략, 갭투자로 매수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아마 받아들일 확률이 높을 건데 자, 그래요. 여러분 내가 1주택 있는데 부동산 하락기가 왔잖아요. 네,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고 자산을 더욱더 쉽고 그리고 빠르게 형성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변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해요.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저 정도 급은 잘 없겠죠. 네, 잘 없을 텐데 그래도 투자를 좀 더 경험해보고 이 시장에 최소 5년 이상 10년 이상 경험해보고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이 있다면요, 네, 설령 그분이 투자해서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에게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귀감이 되는 말을 충분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클래스가 좀 있어야겠죠. 클래스가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끊임없이 분석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부동산 일단 기본기를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일단 쌓아놨고요. 수많은 책 그리고 수많은 분들과 이야기 오프라인 모임 소수의 오프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의 철학을 정립을 했고 이제는 누군가의 공격이 들어와도 저는 그거를 내 자신의 철학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요 정도 저는 경지에 올라왔다는 거죠. 물론 제가 투자의 신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이 투자 철학에 대해서 베이스를 깔고 철학에 대한 경지가 이 정도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경지에 다다랐다 해가지고 이게 고수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경지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 수준까지 제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고 누군가한테 질문을 하지 않고 스스로 내 자신에게 질문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과정에 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경청을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생각과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뇌를요 쉬면 안 됩니다. 근데 뇌를 쉬지 않게 하기 위한 뇌를 끊임없이 굴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중요할까요? 뭐로 하면 될까요? 바로 독서를 해야 됩니다. 독서는요 여러분들 뇌를 잠자고 있던 뇌까지 깨웁니다. 자, 뇌를 깨운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추후에 판단할 때 좀 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몸이 정화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서론을 10분 정도 제가 혼자 나불나불 항상 라이브를 항상 혼자 이야기를 하지만은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질문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하나 이야기하고 갈게요. 네, 이게 등록임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된다고 합니다. 자, 12월 달에 정부가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확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확대도 한 달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최근 채권 시장과 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연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네요. 자, 등록임대사업자를 이제 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을 위해서이고,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등록 임대사업자가 4년, 8년, 10년 이렇게 저번처럼 될지 참 생각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법인에게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 주면서, 과거에 있었잖아요. 법인에게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 주면서 종부세 합산 배제의 기회를 주면요, 아마 시중에는요, 법인들이 등록임대사업자를 서로 하겠다고 하면서 시중에 전세 매물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물론 뭐 법인으로 해도 되고요, 개인으로 해도 됩니다. 네. 둘 다 될 경우는 어떤 게 나한테 더 이득이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 등록임대사업자를 하면, 네, 뭐 추후에 지금 현재는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경우는 퇴거자금 대출이 되질 않아요. 퇴거자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요, 퇴거자금 대출이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대출로 돌려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의 등록임대사업자를 혜택을 줄 때는요,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이 폐지를 시킨 것을 부활을 시켜줘야 돼요. 네, 부활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금리 기조일 때는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시장의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이면 60% 전세가면요 3억이잖아요. 근데 대출의 LTV가 70%가 된다는 이거죠. 10%만큼은요 후순위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칠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때는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법인을 가지고 대출을 막 받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고금리예요. 어차피 법인도 추가로 취득할 환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취득세도 중과 12.4% 맞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물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하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해서 배제가 되겠지만요, 취득세 중과가 있고, 법인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좀 더 제한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을 못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추가 투자 막 하는 거,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뭐 예를 들어서 갭이 적은 곳에 뭐 수십 채 들어가는 건 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왜? 앞으로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을 통해서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기여를 하는 건데, 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한테, 그러면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윤희님 반갑습니다. 파란 신호등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법인에게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요, 단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택담보대출도 해제를 해줘야 되고, 플러스로 취득세 중과도 당연히 해줘야겠죠. 네.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병탁이 형님께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빼주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얼어붙은 주택 거래가 조금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병탁이 형이 간과한 게 뭐예요? 네. 자, 병탁이 형이 간과한 게 뭡니까? 병탁형이 간과한 건 뭐예요? 간과. 놓친 부분. 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종부세 합산 배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취득세 중과가 중요합니까? 자, 종부세 합산 배제는요, 기존에 있던 주택을 보호하는 용도예요. 네. 근데 거래를 풀기 위해서는요, 취득세 중과를 풀어줘야죠. 병탁형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핵심적인 포인트를 적지 않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늘 요렇게 규제가 바뀌면 더 투자할 수 있겠구나 라고 투자자의 시각에서 심리를 계속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분은 그냥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냥 요 정도 바둑을 한 수 두듯이 요 정도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절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이 부동산을 대하니까 요런, 네, 핵심 포인트를 놓치는,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취득세 중과가 풀려야지, 네,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취득세 중과가 설령 풀린다 하더라도요, 급등은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취득세 중과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얼어붙은 부동산에 소폭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요, 이거는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다시 꺾였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바닥에서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반등을 치면요. 이때 사던 사람들, 드디어, 기회가 오는구나. 지금을 팔아야겠다면서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매도요. 그래서 V자 반등 치고 올라간다. 이거는 여러분,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이제. 네. 금리가 또 0%로 가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역 부동산으로 한번 갈게요. 여러분, 지역 부동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남겨주지 않으면요, 제 멋대로 또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마칠 겁니다.